뭐야, 저는. 오늘은 제가 저기 리드하는 그 교실이에요. 아, 이분장님은 제가 다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는 거 한두 개밖에 없는데. 예. 네. 좀 아는 게 없습니다. 아유, 뭘 없어요. 책도 쓰시는 훌륭하신 분이요. 인생 특별입니다. 한정식님,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본명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 처음 뵀는데 오늘 잠깐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밖에 탐험 거리를 운동 중이어서 네. 제대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치유 바람숲 방 아닌가요? 아, 네. 아니요. 여기는 워터 네, 관광교실이고요. 그래요? 시험입니다, 제가. 거기에 써 있던데요. 그래서 예, 제가 거기에 올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예, 좀 좋은 멀어져 프로그램이에요. 있어서 바로 저기서 좀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까? 예, 아주 잘 네, 보입니다. 보여요. 네. 제일 잘생기신 분이네.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기 치유 바람숲 하태진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방법을 몰랐는데 더듬더듬해서 찾아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치유 바람숲 거기 지금 재무장 맡고 계세요. 누가요? 최미정님이. 제가 그러세요? 이번에 바뀌시지 않았겠어요?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해외 여행가 가시고 바뀌셨다고 그러던데. 이분이 해외 지금 나가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 태국이에요. 그러세요? 네. 야,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태국에서도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너무너무 세상이 참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네요. 네. 조경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정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참석자들이 오셨어요. 오늘 예습 영상이 짧아갖고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네. 영상 짧아서 네. 2배속으로 해갖고 좀 전에 금방 그 지난주에 그 유대선님이 단골손님으로 많이 참여하셔요. 그래서 항상 보면 유대선님이 앓고 있는 질병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랫동안 유대선님이 눈 다래끼, 눈의 그 염증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앓고 계셔가지고요. 지난 시간 오늘 주제가 염증에 관한 주제잖아요. 염증.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영상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 염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의견을 한번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태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원장님 어떻게 영상 보셨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봐야죠. 훌륭하셔요. 하도 못 봐가지고 오늘은 숙제하고 와야 됐다 싶어서 딴 일 안 하고 숙제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하태진 선생님 보이시네요. 네, 하태진 선생님이 주로 여기 반갑습니다. 말씀을 잘 안 하셔요.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저는 저와 이 대립되는 현대의학과 대립되는 그런 어떤 현대의학과 뭐 이런 붙여가지고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부딪힌가요? 대립된가요?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나라는 여기서는 늘 경청하는 쪽으로. 그걸 융합하면 어떨까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융합하면 어떨까요? 융합해야죠.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융합해야죠. 융합해야 되는데 하태진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어떤 거스리는 관계?
한지현 대표님 축하합니다. 도라지 강남공원에서 딱 한 번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333조에 한 번 딱 들어주셨어. 축하합니다. 치유 바람서 도라지 강남공 화이팅!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네. 네. 그럼 하태진 일단은 선생님 그게 아니고 하태진 님도 거기 분이시고 최미경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절반이 치유 방식인데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네요. 어. 조금 서운해져요. 우리 한효진님은 차례 원톱 국민주자당 아, 같은 연세는 많이 주셨어도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 동기 말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공윤수 원장님이 그 영상을 본 느낌면 먼저 말씀해 주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기 뭐야 아까 그 닥터 K 그분이 조금 유튜브에서는 유명한 분이고요.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으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저도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제인 그 만성 염증에 관련돼 있는 거는 주로 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기본은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런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좋은 거는 일단은 염증이 우리 몸에 생겨졌을 때 그것들을 이제 빨리 없애는 방법과 뭐 또 같지 않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자는 거, 밤에 충분히 잠을 잘 자면 좋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우리 몸에 쌓여 있던 그 염증들이 잘 가라앉고 우리 스스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주로 말씀을 일단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몸을 쓰는 그 일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몸을 적당한 선에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걷기라든지 또 운동하는 것에 대해 좋은 습관을 들였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러면 스트레칭이라도 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뱃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남자들은 90cm, 여자들은 85cm 미만이 되어져서 그 뱃속에 있는 지방, 우리가 좋지 않은 지방을 낮추면 좋다는 그런 얘기를 정도를 해서 오늘 세 가지 뭐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염증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뭐 지난번에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우리 눈다리끼 맥립종 같은 경우에라든지 또 만성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배에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그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성적인 염증들이 발생하는, 그리고 그게 이제 간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좋은 습관을 길러서 그런 것들을 없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증은 크게는 우리가 그 이야기로는 거기까지고요. 우리가 이제 급성염증하고 만성염증 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건강인데 그 건강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어떤 게 무조건 100% 이게 옳다 그러다는 없고, 우리가 좋은 습관을 잘 쌓고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음식은 잘 섭취를 하고 나쁜 음식은 좀 섭취를 하지 않는, 거기다가만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맞게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지켜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뭐 식사라든지 이런 거 편하게 하신다면 건강한 생활들,
또 염증이 없는 그 몸에 만성 염증이 없는 그러한 몸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아주 유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 빠지셨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거기서 이야기했던 게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또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해서 순간적인 일시적으로 이제 술, 담배 이런 것들에 의존하면 일시적으로는 이제는 해소가 되는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술과 담배는 우리가 발암성 물질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건강에 아주 유해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건강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서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목욕이라든가 독서라든가 또 자기 취미 활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라는 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스트레스와 함께 잘 극복하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하고요. 유 대표님 당냉이 먹지 마시고 발언 좀 하시죠. 당연히 어떻게 하셨어요? 압니다. 영상에서 좀 저기 했던 거는 잠자는 시간은 적당히 자는구나. 왜냐면 거기서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된다. 그 정도 자고 근데 8시간 넘기면 또 안 된다는 이야기 그거는 새로 알았어요. 저는 그냥 잘 수 있으면 많이 자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보통 저녁 때 웹툰 보고 늦게 자면 보통 뭐 1시 가까이 돼서 잤다가 아침에 뭐 6시 뭐 요즘 일어나는데 근데 오후에 졸리면 제가 그냥 또 자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 이리저리 하면 뭐 7, 8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는 시간은 그냥 되는 것 같아. 근데 많이 자면 안 좋구나. 그거를 이제 하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건강검진 그걸 갔다 왔는데 가면서 되게 저기 한 게 건강검진이라도 없으면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을 텐데 그나마 건강검진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구나 그 생각을 조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돌아오는데 아내가 농협에 일 봐야 된다고 농협이 우면동에 있는 집 그 앞에 있거든요. 근데 저보고 늦어질지 모르니까 가려면 걸어서 가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걸어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조금 서운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라도 운동을 안 시키면 나는 운동을 안 할 테니까 이러면서 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운동은 좀 많이 부족해요 제가. 네, 그래서 오늘 그거 읽으면서 운동 자체로 또 중요하다 그러고 거기 보면 이제 몸 안에 이제 근육이나 내부에 쌓인 목근육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전체적인 스트레스는 제가 아마 좀 적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아내가 오후에 갑자기 정색을 하고 전셋값이 내려가갖고 내년에는 좀 신경 쓰일 일이 많을 것 같다. 요런 눈으로 저한테 또 이렇게 말을 걸어오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때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김종성님이 지금 원격 화상 TRT 그거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함께 다른 분들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내려가는 쪽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담배는 안 하는데 술은 제가 잘 많이 마시는 줄 알았는데 별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은 게 아까 딸내미 방에 딱
오늘 그 영상 보면서 떠오른 생각들은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술은 안 마셨나요? 아, 좋아하기만 하지. 일단 술은 그거 말고도 그 엊그제 그 1.8리터짜리 20도짜리 사다 놓은 거 그거 위에 조금밖에 아직 안 마신 게 식탁 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그건 안 건드렸습니다. 그거 건드려면 약간 이제 그 뭐지 그 문치를 바라면서 건드려. 아니 근데 유 대표님 지난번에 무슨 이렇게 이렇게 착용하고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계 샀잖아요. 오킬러스요? 오킬러스인가? 네. 예. 그거 다시 또 쓰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은 아내가 위층으로 갖고 올라간 거예요. 자기 방으로. 그래가지고 아래 누가요? 아래요. 집사람이요. 강영민님. 예. 그래가지고 예. 근데 눈에 잘 안 보이면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위층이 그 뭐랄까 복층이어가지고 위층이 아주 높진 않아요. 예, 중앙 부분은 서서 다닐만 한데 양옆은 살짝 낮은데 아내가 저보다 키가 작으니까 아내는 위층에서 쓰기가 괜찮은데 저는 위층에서 쓰려고 그러면 이게 높이가 조금 아쉬워요. 예, 그런데 제가 툴툴대서 그런 건지 내려다 놨더라고요. 이제는 좀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다리띠 이야기도 마저 할까요? 네네 해주세요. 그 지난 시간에 할 때는 좀 저기 했던 게 방송 끝나고 다음날 화요일 되니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번에는 이 오른쪽 아래가 또 다시 교대를 하고 그래서 오늘 건강조심하는 날이어서 이런가? 이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잘해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그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염증에 대한 저항이 낮아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짝 이렇게 염증이 잘 일어나는 딱 그 상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아까 공원장님이 걱정하고 만성을 약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아마 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 대표님은 이제 염증이 좀 발생하는 순환수법 뭐 이런 문제를 조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거기서 이야기는 안 다뤘는데 오늘 거기서 안 다룬 게 환경에 대한 부분을 안 다뤘더라고요. 제가 근데 다른 부분은 아버님은 좀 다르게 있긴 있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저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좀 가려움이라든가 얼굴에 그리고 다리끼도 조금 빈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제가 근데 오늘 마침 막내만 자기 방에서 게임하고 있고 문 닫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그거 하나 하고 아니 근데 손을 얼마나 자주 씻을까요? 손을 손은 저는 좀 약간 감각적으로 좀 많이 씻는 편이에요. 근데 뭐는 있냐면 비염 있잖아요. 비염도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애를 먹는데, 근데 조금 그래도 보통 때보다 심하다 싶으면 손톱을 이렇게 보면 손톱 깎을 때가 된 거 있잖아요. 약간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후비적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손톱 잘 깎고 그 다음에 지내면 그러면 또 이렇게 염증이 가라앉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이렇게 그 청결 위생 문제 이런 부분도 오늘 그 내용에서 함께 다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분 영상에서 물론 짧아서 대비하긴 했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순자 선생님, 어떻게 오늘 염증에 대한 주제인데, 영상 보셨나요? 마이크 켜시고,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못 봤는데. 못 저희가 보셨어요? 프로그램은 진짜 몰라서 늦었어요.
유 대표님이 다 진행하는 줄 알고, 괜찮게 하는데, 잘 모릅니다. 오늘 그래요, 일단 들어보셔요. 네네. 한정식 선생님은 어떻게 영상 보시고 들으셨나요? 아니요, 영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오늘 운동하다가 네. 그 염증에 관련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래서, 네네네. 그동안 내가 참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인데,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염증은 이제 그 영상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몸에서 아까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염증이 발생하면 위염이잖아요. 속 쓰리고 또 더부룩하고 뭐 혈압이 나오고, 또 폐에 염증이 생기면 폐렴이고, 또 장에 염증이 생기면 장염이고, 뇌에 염증이 뇌염이고, 우리 자기 모든 부분에, 신체 모든 부분에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염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 염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게 좀 고민이 큽니다. 네.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조금 네.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대표님 어떻게 영상 보셨어요? 네. 영상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염증이라든지 이제 스트레스도 작은 스트레스는 약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지속되다 보면 그 염증이 이제 그 발생이 계속 우리 몸의 신체적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면역 기능도 파괴하고 뭐 이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영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이 미세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우리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이제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면역 기능에 또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걷고 이렇게 하면서 또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좀 푸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제 그날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고, 그거 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하면서 또 뭐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또 다잡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창의력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오늘 맨발로 걸었거든요. 제가 맨발로 사실은 산길을 걸었는데, 맨발로 이렇게 제가 오늘 한 18일 정도, 18일 차거든요. 근데 굉장히 순환이 좋은 것 같아요. 몸 순환시키는데, 이 손발이 되게 이제 따뜻해지고, 아직까지는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제가 원래 손발이 약간 탄 편인데, 손발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순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증하고 이제 또 염증을 해소하는 데 관련이 있지 않나 싶고, 그 식습관, 운동, 또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요 정도 그냥. 네. 저도 아무래도 발바닥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잖아요. 발바닥을. 예, 자극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혈액순환 이런 거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혈관의 혈액순환은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전신에 혈액을 보내는데, 그 혈관과 옆에 유사한
림프관이라는 거는 이제 영양소라든가 노폐물, 또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들을 운반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심장의 어떤 피가 이완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동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은 혈액순환도 좋고 림프관 순환도 좋아서 그런 어떤 노폐물 배출이라든가 뭐 이런 전체적인 거에 큰 영향,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장점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경혜 선생님, 조경혜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네. 이제, 대체적으로 나이가 드니까 염증도 같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릴 때도 어릴 때는 그렇게 크게 염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고,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아까 유 대표님이 코 흡입은 저도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니기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비염 있는지는 모르고 계속 이제 코가 간지럽고 하면은 이제 잘 씹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손가락을 누르면 손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살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퉁퉁 붓더라고요. 그 염증이 생겨서 그렇겠죠. 근데 코가 퉁퉁 붓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울고 막 이랬던 적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하도 자주 그렇게 되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터득한 게 어릴 때는 병원 가기도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다치고 머리 깨지고 하면 뭐 된장 바르고 뭐 그랬을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터득한 게 있었어요. 그때 왜 안티플라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안티플라밀 알고 계시죠? 그거를 코에다 이렇게 넣고 바르면은요, 이렇게 퉁퉁 부었던 그런 코가 이렇게 물이 막 빠져요. 코 안에서 물이 막 빠지면서 이게 주저앉더라고. 이제 부었던 게 부어오란 게 주저앉으면서 이제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개발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걸 잘 사용 안 하잖아요. 병원에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의사한테요. 의사한테 하니까 의사도 그런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아유, 끔찍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코에다 했다고. 하여튼 뭐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걸 함부로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십 년을 썼잖아요. 수십 년을 썼기 때문에 아무런 가끔씩 가다가 요즘도 이제 병원에서 주는 그런 양 말고 그런 게 없을 때는 한 번씩 있잖아요. 다르기도 하거든요. 코가 또 되게 답답하고 제가 비염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비염이 또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가 막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발라주면 숨통이 터여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는 코에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푹푹 눌러가 뿌리는 거는 그거는 처음에는 좋은지 몰라도 자꾸 하니까 그게 안 됐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안티플라민 같은 경우는 하니까 숨통이 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걸로 막 소금물로 이렇게 그죠? 파는 약국에서 파는 그걸 이제 많이 하니까 좀 많이 나아졌는데 하여튼 그게 염증이랑도 많이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아까 윤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염증이라는 게 제가 이제 만성위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밥을 먹든지 뭐를 먹으면은 이제 소화를 계속 잘 못 시키고 해서 어릴 때부터
또 몸에 위장이 좋다 해서 양배추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양배추도 자꾸 이제 그 음식으로 해 먹기도 하고 양배추를 이제 갈아 먹기도 하고 했는데 또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양배추를 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위가 이제 얇아진다는 그런 소리가 또 크게 나가서 그걸 먹다가 또 어느 정도 먹으니까 또 잘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이에 좋은 뭐 유럽 나무인가 그거를 또 이제 이제 푹 그걸 해서 뭐 물 그거 되죠? 막 따라서 물로만 해서 먹기도 했는데 그것도 계속 먹으니까 처음에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됐던데 나중에는 이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바꾼 것이 마로 바꿨거든요. 이제 마로 바꾸면서 이 마를 먹은 지가 지금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라는 게 맛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마를 넣으면서 거기에다가 각종 그 과일을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야구르트도 넣고 이렇게 하니까 맛있고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호두라든가 이런 호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섞어서 그렇게 이제 갈아 먹고 있거든요. 갈아 먹고 있는데 이것도 요즘 거의 10년 다 돼서 그런지 이것도 요즘은 크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막 소화가 잘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위장하고 대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대장도 설사를 잘해서 이제 대장을 참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라면 같은 거 먹으면은 제가 라면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먹으면은 이제 장이 꼬여요. 막 꼬이는 것 같아요. 막 배가 막 아프고 장이 꼬여요. 그래서 라면을 계속 안 먹었었는데 이제 말을 먹고 나서 이게 막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막 라면을 막 먹고 이랬거든요. 그렇지만 뭐 계속 먹어도 괜찮아갖고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라면을 자꾸 먹으니까. 그래서 또 그때부터 또 라면을 쭉 끊고 요즘은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정말 되게 먹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라면을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위장도 그게 염증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위염이 막 생기면은 이게 위장이 막 위가 풀고 막 병원만 가면 위가 풀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완전 일시간 것처럼 완전 풀고 위염이 계속 막 그래.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항상 위가 풀까 그러고 장이 이제 뭐 장도 하도 설사를 잘해서 갔더니만 이제 검사를 했더니만 장은 깨끗하대요. 깨끗한데 뭐가 안 좋냐면 장이 약하대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에 제가 왜 8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살을 채워야 되는데 2달을 못 채우고 태어났어요.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물론 이제 식습관도 중요하겠죠. 그죠? 자라온 뭐 이제 또 이 생활 환경도 중요하고 또 삶에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식도 이제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세월을 이제 세월을 이제 자꾸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나이가 먹으면 좀 더 자기 자신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잠 자는 것도 근데 제가 잠 자는 거를 계산을 하면은요 못 자도 한 6시간, 7시간을 자는 것 같아요. 자는 것 같은데 이제 8시간 또 이상 자면은 또 안 좋다고 또 말을 하니까 그건 또 저도 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잠도 많이 잤는데 왜 자꾸 이상한데 하품이 이렇게 날까? 이것도 너무 많이 자면은 안 좋다고 말하는 그 영향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배우겠습니다.
저는 보면은 항상 뭐든지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적당해야 되는 거죠. 내 그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데 하루 내가 뭐 24시간을 잤다. 하루 충분한 시간을 잤다고 해서 그게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피로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정상 컨디션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충분히 잤어 이렇다고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건강한 생활,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운동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누적되면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우리가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건강을 회복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경원 선생님 오늘 염증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유튜브도 봤고요. 이제 음식으로 좋은 음식으로만 얘기했지 어떤 거라고는 얘기 안 했죠. 일단 아까 보기 전에 컴퓨터에서 첫 번째 나온 10가지 중에서 마늘이 첫 번째입니다. 마늘은 저희는 재배갖고 마늘은 물에 담가서 까갖고 그 삼겹살 때 먹을 때 고기 먹을 때는 아주 많이 먹습니다. 오히려 고기보다도 마늘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마늘 먹는 방법에서는 저희는 흑마늘을 자주 해먹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쪄서 냉동실에 넣어서 음식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연어는 이곳에서 연어 먹는 데 없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세 번째 토마토는 저희가 주로 큰 토마토, 완숙 토마토라서 그걸 먹는데 그걸 썰어서 빨갛게 익을 때 썰어서 두부 먹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그 다음에 네 번째 두부. 두부는 한 사람이 간혹 두부 사옵니다. 프라이팬에서 그래서 국수에 좀 김장을 넣어서 위에 김장을 찍어 먹거나 이걸 넣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본드는 우리가 먹어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그리고요. 표고버섯은 간혹 명절 때마다 말른 표고버섯을 반찬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곱 번째 호박은 저희는 미니 단호박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판매 중에 있거나 판매 중에 손질이 난 것들 그런 것들은 삶아서 쑥대고 시켜서 삶아갖고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이러고 나면 상거리로 주기도 하고 간혹 갈아서 스스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베리기는 우리가 사람의 대화통에다가 15시간 정도 심어놨습니다. 그걸 싸서 냉동실에 내놨다가 간혹 그렇죠. 바닥처럼 내놓거든요. 접시에다가. 그래서 자주 먹고 있고요. 아홉 번째 비트. 비트는 가을에 심는 비트를 많이 심어갖고 공부하여 풀어먹다가 가을에 심어갖고 아까 저분은 했던지 마도 삶고 토마토도 삶고 해서 잎새기에 삽니다. 그래서 음료로 먹기도 하고요. 열 번째 케일은 제가 먹으려면 먼저 벌레가 맞춰주기 때문에 절대 안 심습니다. 벌레가 뭔지 몰라도 맛있기 때문에 연하고 맛있기 때문에 먼저 골라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맛볼 수 없는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 염증에 좋은 식품들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그런 어떤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런 어떤 증식을 하면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럴
염증이나 이런 거는 꼭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중에 내 자신이 이기면은 병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 반응과 연결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장염이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안 먹어요.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제가 좀 더 음식을 소식한다든가 좀 휴식하고 수분 섭취 뭐 이러면서 저는 스스로 좀 견뎌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에 이상이 있다. 그리고 저도 비염을 달고 살아요. 코가 항상 아침에는 제가 재채기를 많이 하고 코를 많이 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을 먹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거를 그냥 제 스스로가 견뎌가면서 저는 생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 염증을 극복하면 내가 이기는 거고 이 염증 과정에서 내가 지면 질병이 생기는 거죠. 질병이.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음식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염증이 발생하면 약국에 가서 우리 소염제라는 거 있잖아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 그래서 아마 조경혜 선생님이 그 안티히스타민도 예전에는 그 일종의 만병통치약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에 뭐가 나고 바르고. 그래서 증상이 좀 가라앉으면 뭐 그냥 또 쓰는 거죠 우리가. 근데 지금 뭐 조금 효능 세분화 들어가면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놀라는 것 뿐이지 그때 당시에는 만병통치약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염증 반응이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이런 염증을 그러니까 감염이라는 거는 외부의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증식하는 거 이런 건데 이 감염을 차단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손 씻기예요. 손 씻기.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손 씻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감기 환자는 많이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것처럼 손을 통해서 좀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침 예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그 호흡기 감염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또 기침 예절.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아무것도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기침을 가리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염증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 염증을 우리가 조금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염증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정병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베리라는 거 있잖아요. 딸기랑 블루베리 이런 것들 또 기름진 생선 뭐 연어, 덩어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로콜리, 아보카도, 녹차 고추, 버섯, 포도, 강황, 또 올리브 오일, 뭐 다크 초콜릿, 코코아, 토마토, 체리 뭐 이런 음식들이 염증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좋은 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제철에 나왔을 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좋은 거야 이래서 오히려 인위적으로 만든 가공식품을 먹는 것보다는
지방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지방들이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혈관을 타고 혈관적으로 돌아다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혈관의 건강도 나쁜 영향을 일으키고 염증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팔다리 근육의 감소. 그래서 이 근육이 많은 분들이 염증을 가라앉힌다라고 해요.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면의 양과 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시간에 우리 신체적인 모든 밸런스가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수면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땀나는 운동, 숨이 찰 정도의 운동. 그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도 강화가 되고 모든 그 장기가 강화가 돼요. 뭐 심폐기능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염증이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오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요.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한 음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염증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같은 게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안 좋은 음식을 보면은 정제된 곡물 있잖아요. 흰 밀가루로 만든 흰빵. 이런 것들은 그 당을 일시적으로 많이 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다단음료. 그래서 주스라든가 탄산음료 이런 것들도 염증을 올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 그래서 마가린이랑 쉐트닝, 가공 산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튀긴 음식들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는 또 식물성 기름이라서요. 포도씨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도 많이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조림 식품. 그래서 통조림도 이런 가공식품에는 여러 가지 그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금 까먹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어 통조림을 먹을 때도 국물은 버리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또 오메가3 풍부한 음식은 좋은데 오메가 또 6가 있잖아요. 근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또 중요하다고 그래요. 1:2 정도로 이런 정도로 또 이렇게 우리가 오메가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적당히 맞춰서 드시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십자 화가 채소라고 해가지고요. 아까 많이 나왔죠. 4개의 꽃잎이 십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채소들이에요. 그래서 뭐 브로콜리라든가 순무, 케일, 양배추, 콜라겐 뭐 이런 것들은 청경채 이런 것들은 염증을 완화시키는 아주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이런 좋은 음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요. 우리나라 그 발효 음식이라고 김치가 그렇게 염증을 완화시키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염증을 완화시키는 게 별게 아니네?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건강한 습관, 건강한 음식을 많이 접하면은 그 염증도 완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돌아가면서 소감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결국 오늘도 이제 1시간이 벌써 지났는데요. 사실 이게 그 해가 지나갈수록 더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은 어떤 모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염증 중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구강위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다리끼 생기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세균이잖아요. 세균으로 다리끼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어차피 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우리 위산이 과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도 이제 위 속에 헬리코박테라든지 그런 균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에서 몸에 뚫려 있는 곳, 눈, 코, 입, 뭐 요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직접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구강입니다. 이 구강 내에 세균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주염을 일으키고 그 치주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에 관련되어 있는 깊은 병들을 많이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들을 일으키는 확률이 몇 배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만성염증에서 사실은 다뤄볼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차후에 혹시나 기회 되면 좀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고요. 그 우리가 간단하게 생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것들을 조금 더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면 더 좋겠고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한번 저기 그 구강 건강 관련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구강 건강? 그건 화요일 아침에 하시느라고 여기서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다른 원장님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되죠. 그럼 안 됩니다. 네, 유 대표님 말씀해 주실래요? 저 그 다리끼 쪽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유루증이라고 그래서 그 눈물 흘림증 있잖아요. 눈물이 많아지면 손이 자꾸 가서 그래서 다리끼로 이렇게 그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눈물이 많으면 제가 눈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신경을 한번 써보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일부는 나왔는데 그 몸을 움직여주는 것 중에서 체조가 되게 유효하대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체조해주는 것, 또 일정 시간마다 계속 앉아있거나 계속 누워있거나 하지 않고 사이사이 이렇게 체조를 해주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우리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는 앞뒤로나 이럴 때 체조랑 함께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조금 들고 김종성 대표님 거기서 앱 저기에다 올려놨는데 보니까 리듬 게임 관련된 앱들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음악에 맞춰서 일정하게. 저기 우리 공부하는 거 요거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 효과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할 때마다 가볍게 체조하고 휴식하고 끝나면 체조하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유효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김종성 선생님께 대표님이 그런 어떤 앱을 통해서 우리가 한 3분?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네. 박치기. 처음에 시작하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황제 박수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치는 거. 우리 우선 치료하고 이런 것 우리 이순자 대표님 전문이잖아요. 네. 예, 그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딱 하시는 거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그럼 조경혜 선생님, 조경혜 대표님 잠깐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안 그래도 체조하고 뭐 이런 거는 이순자 선생님이 이순자 작가님이 잘 하시니까 제가 추천하는데 미리 추천드렸네요. 잘 하세요. 우리 수업할 때도 텍스트 수업할 때도 한 번씩 이제 계속 3시간씩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이제 체조도 하고 본인이 뭐 좀 물건 같은 것도 갖고 오고 스태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온라인도 뭐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마치기 전에 한번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정원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음식에서 여기까지 들어서 다 얘기한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 대표님. 제가 말해도 됩니까? 네. 네. 제가 말해도 됩니까? 그러면요. 짧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좀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게 제가 말해도 괜찮겠어요? 필요한 말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연때는 이제 건강 결론이 인간의 성공이 인간의 실패를 많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음식을 요즘 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 집에 가서 40년 그 파전하고 그냥 막걸리 먹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집에 40년 먹고 와서 그 저녁 때는 저는 그냥 못 신고 먹었는데 이 떼빛이 돌아요. 튀기면. 그러면 제 결론은 그 집의 식용유가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미국 부대 가면은 미국 부대 그 스테이션은 닭찜을 한 번 하고 기름을 뿌려요. 그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환경강의를 제가 12년에 전국 합천 살리기를 해서 200명도 알 겁니다. 옛날에 물질사학이라고 이런 걸 지어주시는데 우리 정재영 선생님들은 본인이 직접 잘해가지고 유기농을 하든지 해가지고 먹는 걸 위해는 모든 음식이 이미 소음에 익혀가지고 비행을 안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제가 연적인데 연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경험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한 10년간 병원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고 겨울에 감기 걸려본 적이 없고 그 지방에는 겨울에 이 물이 없어요. 커튼만 치고 그리고 염증만이 지나치게 생각하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아까 그 정재현 선생님 유황 마늘을 어떻게 그러냐면 그 쇠에 담았을 때 밑에 자갈을 깔고 깨끗이 하면은 이 마늘이 절대 타지가 않아요. 그러면 코에 한 냄새 날 때 그러면 노랑노랑하게 익어요. 그걸 이제 주변에 9번, 9번 주변에 이제 이렇게 찍어 붓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안 간 거는 뭐 특별하게 없고 저는 감기가 걸려도 그냥 약 안 먹고 안 가면 그냥 저절로 좀 낫는 경향이더라고요. 일요일 날 이번에 많이 좀 아파가지고 코로나가 아닌가 이제 의심했는데 그때 제가 아티스트를 좋아할 그때 선생님한테 자문 구해가지고 타이노리인가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그냥 주식이가 괜찮길래 코로나는 아닌 걸 알고 집에서 이제 코로나인 줄 알고 내 잘못하고 딸에도 뭐 집에 들어오지 않고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가 됐어요. 이제 이거는 뭐 맞을지 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그 네온랩을 합니다. 이제 냉수 일본을 사고 그렇게 하면 이 피부에 우리 공인사가 알지만 이 때가 안 묻어요. 그리고 이 기름 뭐 이런 거 샴푸 린서 머리 저보고 뭐 염색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쓰고 샴푸 린서 안 쓰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피부에 때가 안 묻어요. 이게 때가 이게 왜냐면 모공이 수축됐다 일렉다리 하는 바람에 저절로 없어지나 봐요. 이게 이제 등등하고 뭐 몇 가지 돼 있지만 저는 이제 림프라는 운동은 제가 개발한 게 있어요. 이게 손 같은 이렇게 이 림프만 주변으로 발로 막혀가지고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거면 몇백 개 하는데 요즘은 안 하죠. 이 림프만 들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발목도 똑같아요. 이렇게 들리는 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오늘은 제가 아까 수면님 말씀하셨는데 이 미치게는 저는 수면 시간이 90분 정도 돼가지고 어제를 3번을 깼어요. 10시, 12시 그 다음에 2시간에 깨가지고 이거 뭐 집중하고 이거 보고 이러다가 4시에 예전에는 제가 그 먹는 걸 생일 피축되라고 하루 2식을 하고 이 육식을 안 먹고 뭐 음식을 가리는데 지금은 몸이 원하면 다 몸이 원하더래. 제가 해준지도 안 돼. 약들라고 그래가지고 4시에 아침을 먹었어요. 4시에 아침도 김치찌개 돼지고기 많이 넣고 7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7시에 금요일에서
방 나가지고 픽업해가지고 강원도 갔다가 강원도 그 원래 그 운박생활 갔다가 그 식평 생선 식평 해가지고 영문 양평을 설레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온 그 먼저 수업하고 뭐이 이거 딴 거 가지고 아까 좀 한 지금 얼굴 빠갛지 않지 괜찮죠? 그래서 그거 먹고 지금 한 병 남았는데 이거 끝나면 한 병 더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오늘 카톡을 보니까 WHO에서 장수 얘기를 이거 지금까지 사실 1번이 그 술, 2번이 듣기, 3번이 이승만의 포옹이래요. 이승만의 포옹.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김종선 대표님. 저는 그냥 생각하고 너무 이제 좋은 것도 너무 과하게 뭐 먹는 거는 먹고 또 모자라게 너무 그 미치지 못하게 먹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요즘은 이제는 그 사회가 뭐 뭐든지 그 넘쳐나는 시대라서 먹는 거든지 이렇게 그 욕심 먹을 때 욕심을 많이 버리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조금 그런 그를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한정식 선생님, 집안으로 들어오셨나봐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얼굴 좀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요? 네. 보고 싶으세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오늘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 그 집이 아니고 지금 교육원이라 교육소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운동하는 중간에 그 내용을 접해서 그러다 보니 상당히 집중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참석하신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저도 위염이랄지 여러 가지 이렇게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염증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염증이 발생하다 보면 이렇게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식사는 다 마치셨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기침은 아니고 이렇게 팩트간다. 기침을 하면 이렇게 가래 같은 게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염증 반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속 내부의 염증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 가래로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증만 없으면 몸이 그래도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마치 오늘 그 내용이 학교에서 제 눈에 띄어서 오늘 너무 훌륭하신 분들, 우리 선생님들 소중한 이야기 결정을 잘 했습니다. 오늘 저희 오늘 여러 염증에 대해서 서로 의견 소통하고 그러시는데 방해가 많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다음 주에도 꼭 참여하길 원하고요. 좀 전에 염증이 없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부라는 게 1차적인 보호막이에요. 피부.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만약에 칼로 베었으면 피부에 이제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런 통로로 외부에 균이 침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몸은 다 이렇게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또 아까도 뭐 가래가 나왔는데 이게 염증 반응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외부의 먼지라든가 이런 게 우리 기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하시기 때문에 선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점액과 같이 이렇게 배출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그게 내부에 쌓이는 게 아니라 기침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것도 그 염증이 있었지만 그거를 내가 극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염증이라는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염증에서 우리 스스로가 면역력을 키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병원균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평상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음식과 많이 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정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 시간은 이 순자 선생님이 어떤 체조라든가 간단한 무슨 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를 너무 잘 보셔갖고, 자, 손 깍지 한번 껴볼게요. 깍지 한번 쓰고, 자, 위로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힘이 다 들어갔죠? 자, 그대로 후. 네, 그대로 하시는데, 스트레스의 3대 원칙,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잠깐 멈추고요. 길게 늘어뜨리네요. 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길게 늘어뜨리고, 잠깐 멈추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기지개를 치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깨하고 바디뼈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근육 자체가 갑자기 뭉치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앞으로 딱 해서 위로 천천히 위로 올려서 귀 뒤로 가장 손바닥이 하늘에서 젖삭게 붙여서 그대로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손가락만 띄는 거예요. 그대로 힘을 들어마시고 내쉬는 호흡. 근데 다 의자가 있어갖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뒤에 날개 부위 견갑골이 쫙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3번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네, 자, 깍지 끼고 앞으로 쭉 하시고, 벌써 올리지 마시고요. 쭉 하고, 손바닥 쭉 힘 들어가면 안 되고, 위로 쭉 올려서, 또 위로 천장, 위로 귀 뒤로, 힘 들어가면 안 되고, 그대로 손가락 펴서, 뒤에 견갑골, 날개 부위가 안으로 돌게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좀 시원하신가요? 네.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 이렇게 쭉 떨어뜨리고, 손만 올립니다. 쭉 올려서. 자, 천천히 반대 고개를 쭉 떨어뜨리고. 자, 그대로 내리시고 어깨 뒤에 보면 머리카락 뜰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머리 뒷부분 머리카락 머리카락 끝에 보면 우리가 가운데 보면 닭고랑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네. 사이에 눌러보시면 아픈 곳이 있어요. 핑피열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자극을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일습. 손을 내리고, 내리고 일습. 아니, 고개를 뒤로 제치는 게 아니에요. 일습. 후. 다시 일습. 후. 그 부위를 이렇게, 꿀잠 듯이 양쪽에 좌우에 이렇게 해서 고개를 잡고,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대표님 이렇게 알밤처럼 해갖고 여기를 그 한쪽을 꼭 눌러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밑으로
밑으로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밑으로 쳐다보고 양쪽을 이렇게 두세 번만 해도 예, 두세 번 꾹꾹 눌러보세요. 다 아프고. 그러면 자극이 돼서 고개가 아까보다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스트레칭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순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것 같아요. 이순자 선생님께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한정식 선생님께서 손 드셨네요. 무슨 할 말씀 있으세요? 아니 선전하는데 박수 치라고 그래서 박수 쳤습니다. 그거는 박수 치는 게 아니라요. 발언을 하고 싶을 때 더 말할 거예요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아이고